안녕하세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한여름에 이른 아침입니다. 아직 6시가 조금 못 되었으니 아직 주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분주한 아침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혹은 시끄러운 알람 소리를 계속 연달아 끄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 마실 차는 히스 앤 헤더라는 영국 브랜드의 영국 브랜드가 맞을 거예요, 아마. 아닌가? 네, 뭐 오가닉 모닝타임이라는 차입니다. 이 차는 제가 종종 즐겨 마시고요. 어, 보통 홍차로 나오는 아침차들은 카페인 급속 충전을 위한 쨍한 차들이 제법 많은데요. 허브티의 아침은 대체로 상큼한 비타민 드링크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차도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한 상콤한 차입니다. 그래서 한 잔은 따뜻하게 마시고 두 잔까지 따뜻하게 마실 수 있을까요? 두 잔까지 따뜻하게 마시고 제가 티백을 지금 2개 뜯었잖아요. 미리부터 2개 뜯을 필요는 없었는데 왜 2개를 한 번에 뜯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를 마시고 요 다음에는 하나는 조금만 물을 부어서 진하게 우린 다음에 얼음 칼칼칼 넣어서 시원하게 쭉 들이킬 생각입니다. 아주 빈속에 아침에 진한 차를 드시기에는 무리가 있고 대부분의 홍차나 이런 것들이 아침차로 나오는 경우는 아침 식사와 그래서 모닝티라기보다는 블랙퍼스트 티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텐데요. 그렇게 드시게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는 빈속에 드신다면 블랙퍼스트 티는 조금 위에 자극을 줄 수도 있을, 아니 사실은 10중8구 위에 자극을 주는 차들이므로 뭔가라도 하나 곁들여서 드시면서 아침 홍차는 드시고 그 전에 가볍게 뭐 한잔 하고 싶다, 오늘은 눈이 너무 일찍 떠졌다 이럴 때는 허브티로 만나셔도 좋지 않을까 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그 두 번째 페미니스트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저는 남성들이 쓴 페미니즘 책을, 페미니스트 선언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습니다. 입장의 차이도 있고 뭐 견해의 차이도 있고 남성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함께 참여할 때 좀 더 빠른 변화도 이끌 수 있을 뿐더러 서로를 찌르는 말이 아닌
발전하는 말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울어진 땅을 편편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높은 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평편해지는 것이 낮아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낀다면 불편할 테고 그것이 옳은 일로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평평해지면 서로를 마주보고 이해하고 혹은 돕고 하는 데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말을 많이 하는 동안 차가 다 우려졌어요. 이 빨간색은 대체로 히비스커스가 들어있을 확률이 높고요. 재미나게도 히비스커스는 꽤 여성에게 좋은 허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페미니스트와 히비스커스 잘 어울리지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치마만다 은고지치? 은고치?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겠지요. 그분도 페미니스트 작가인데 최근에 무슨 히비스커스라는 제목의 책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히비스커스는 남국의 강렬한 색감의 꽃이라서 어떤 내용일지 약간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요? 이게 제가 읽는 남성 페미니스트의 4번째 책입니다. 제일 처음 읽은 것은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라는 책을 였는데요. 그 책은 현직 교사가 학교 안에서 페미니즘을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언어로 설명하고 접근하고 이런 갈등과 어떤 고민들이 녹아있는 글이었어요. 아주 반가웠고, 그래,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남성들도 중요하지만 최소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아직까지 완전히 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고착되지 않은 10대 혹은 더 어린 여성, 남성 모두에게 교육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하려고 했던 그 노력도 갈등도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반가운 지점은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어떤 대단한 활동이나 이런 게 아니고 성의 차이에서 오는 절대 느끼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특히 생리적인 신체적인 부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평생을 절대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깊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죠. 네, 이 저자는 최대한 노력해요. 자기가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합니다. 애써서 뭐라도 같이 참여해 보려고 하고, 궁금해하고, 이해하고자 하고, 아주 부족하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저는 사랑의 기본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하지만 인간은 신체에서, 육체에서, 생리적인 상황에서 온전히 분리되기 힘든 것이라 또 감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그 차이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그 은유 작가의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에서도 나와요. 도리스 레싱의 글에도 나오고요. 너무 많은 심지어 장르 소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성 작가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육아의 어떤 참담한 고통 분명히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흔히 독박 육아라는 말을 하죠. 아이가 돌이 좀 지나고 나서까지 아이를 1시간 이상 돌봐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그 뒤로 단 한순간도 누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30분 이상 아이를 몸에서 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벌써 14년, 15년이나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고, 그렇게 내내 우느라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주지 못한 것 같아 또 늘 죄책감이 있어요. 같이 죽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네가 무슨 죄냐, 나는 어떻게 견디나, 이런 계속 미안한 마음과
너무 힘든 어떤 상황들과 산후 우울증 같은 걸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잠을 좀 잘 수 있었으면 뭐 밥을 먹은 것 같이 먹을 수 있었으면 했어요. 그때 이야기를 가끔 아이에게 하면 아이는 잠은 미안해 합니다. 지금은 저보다 키가 크니까요. 막 태어났을 때 팔뚝만 했거든요. 팔꿈치까지 오는 팔뚝 길이. 이렇게 주먹 쥐었을 때. 그 정도만 하던 아이가 지금은 저보다 크죠. 아이가 저절로 잘한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잘 자라주었다. 라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 나를 깔아 뭉개고 그 위에 서 있구나 하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현장에서 직접 듣고 관찰한 현실은 생각보다 잔인했다. 왜 누구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정도만 말하고 왜 만삭이 되면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몸도 너무 무겁고요. 라고 말들을 하면 이미 아이를 낳고 키우고 계신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먼저 키운 선배들이 늘 하는 말이 그때가 편해, 그때가 예쁘지 라고 늘 말합니다. 아이가 기어다닐 때는 아우 빨리 걷기만 해도 좋겠어. 그럼 한결 편할 것 같아. 아니요. 말만 제대로 하면 좋겠어. 그럼 적어도 말로 할 수 있잖아. 아니요. 이렇게 모든 것에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어요. 아유, 지금이 좋죠. 더 크면 더 클수록 더 큰 사고를 치고요. 나이가 30, 40이 돼도 사고를 치고 부모님께서 수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면 사실은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최소 50대, 60대는 되실 것 같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의 유산 뭐 이런 얘기들, 물려준 게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들. 그분은 받은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뭐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아유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아, 스스로 지옥불에 뛰어든 거랑 비슷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식이 50, 60이 되도록 원망을 들어야 하다니요. 역시 상큼하니 좋습니다. 이게 약간 쌉싸름할 정도의 신맛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우, 따뜻하고 신 건 정말 못 먹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워낙 신 음료를, 신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히비스커스도 제법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부러워요. 다양한 연령, 성별, 성격을 가진 많은 양육자들의 쌓여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엄마도 좀 편하기도 하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도 훨씬 한쪽으로 치우친 거 없이 균형 잡힌 사람이 되기에 좋겠지요.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가 내 시각으로만 봤을 때 편협해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듣고 나누고 읽고 보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으면 좀 더 타인의 의견에 존중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점점 그렇지 못한 사회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떤 리뷰에서 이 책의 리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을 들어서 이제 모유, 초유, 젖,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대상화되지 않은 음식으로서 의 젖이라는 표현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태어나서 모유를 먹였건 먹이지 않았건 고생을 합니다. 젖몸살이라는 것들, 또 젖을 끊고 다른 것으로 음식으로 넘어가고, 혹은 처음에 젖이 돌아와서 아이를 먹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엄마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다가 나와서도 아직은 좀 더 필요해서 그렇게 통해서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평생 알 수 없겠지요. 아이가 젖받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안 느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때 두 가지 감정을 느낍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도 저 살겠다고 이렇게 힘을 쓰는구나. 젖 먹던 힘이라는 말이 이거구나. 정말 저 작은 몸에서 나는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두 번째, 이 새끼야 아프다. 네. 요즘에는 그래도 그 예비 엄마 아빠 교육, 어, 임산부 운동 뭐 이런 것들도 많죠.
맞아요. 이 말도 폭력적이죠. 아이를 낳아봐야 사람이 된다. 아이를 길러본 사람만 철이 든다. 애 안 낳아보면 모른다. 맞아요. 이 말도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저도 많이 쓰지 않았나. 그런 게 아닐까. 또 반성해 봅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비혼이신 분들도 많고, 비출산이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뭐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나 이게 저하고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나보다 뭘 모른다거나 나보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저 그 부분에 대한 것일 뿐, 그 대신 저보다 다른 부분을 더 많이 아시죠. 각자 아는 것을 나눌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아, 너는 이 부분을 잘하고 나는 이 부분을 잘한다가 되면 좋겠어요. 너는 그거 안 해봐서 몰라 라는 어떤 많은 태도들이 그 유명하신 그분의 아 나도 그거 해봤어 와 같은 맥락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제 얼음을 가져와 볼까요? 네, 얼음을 가득 가져왔습니다. 아까보다 찬물색이 훨씬 진하지요? 첫 번째 티백은 사실 빼내도 상관없었는데 굳이 다른 설거지감을 들이고 싶지 않은 꼼수로 그냥 넣어뒀습니다. 한여름에 차가운 음료를 찾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잖아요. 아, 더워 하니까.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초반은 좀 따뜻한 걸 마시자. 몇 잔이라도 하루에 일정 이상 따뜻한 음료들을 마시자. 라고 몇 번씩 생각하고 일부러 따뜻하게 마시곤 합니다. 그래도 역시 얼음 동동 이게 하고 싶어지는 이게 간절한 더위긴 합니다. 아침인데도 이렇게 덥네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히비스커스가 들어간 음료들을 설탕 혹은 꿀 뭐 이런 것들 약간 넣고, 이게 워낙 시니까요. 약간 넣고 들이키면 진짜 다른 어떤 음료보다, 판매되는 음료들보다 훨씬 더 맛있게 차갑게 드시면 좋습니다. 정말 약간 비타민 충전 뭐 이런 기분이 되거든요. 상콤한, 청량한. 저는 이를 그냥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요. 여름에 뭐 펀치라든지 혹은 주스를 갈 때 물을 좀 넣는다든지 할 때도 이렇게 히비스커스가 들어간 음료들을 좀 넣으면 약간 새콤한 맛이 더해져서 좋아요. 이런 차들을 좀 준비를 해 두시면 여름에 뭐 다양한 음료로 만들어 드시기에도 좋고 뭐 맛있게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읽고 마시면서 주절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신 차는 히스앤헤더의 오가닉 모닝타임이었는데요.
이렇게 허브티들은 아주 어린 연령만 아니면 함께 드시기에, 아이와 함께 드시기에도 좋고요. 밤에 드시기에도 좋고, 저는 늘 카멜리아 시넨시스가 들어있는 것이 차고, 허브는 차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건 이제 학술적인 부분이고, 저는 심리적으로는 허브도 차고요. 늘 즐겁게 마시고 있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차들도, 허브티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인삼차나 뭐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꿀에 재우거나 뭐 이래서 인삼차를, 아니면 분말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인삼차들이 나오는데, 서양 허브티들 중에서도 뭐 감초뿌리, 인삼뿌리, 혹은 뭐 우엉이나 뭐 이런 것들 넣고 막 해가지고 약간 인삼차 같은 맛을 주는, 생강이나 이런 거 넣고, 우리나라의 쌍화차나 인삼차 같은, 대추차나 이런 것들 같은 허브 차들도 되게 많아요.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 같은 그런 차들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차와 혹은 익숙한 차와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